유진이네 학교 학생들 몇 쪽이야? 몇 쪽이야? 57쪽에 12번이야. 57쪽. 됐나? 유진이네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특별 활동을 조사하여 전체 길이가 15cm. 그 다음에 B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잠깐만. B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전체 길이가 15cm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 학생이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보다 24명 더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보다 24명이 더 많다. 그러면 과학 탐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일단은 퍼센트가 지금 구기운동이랑 미술, 기타는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영화 감상은 길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 과학 탐구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일단은 다 만들어내야 될 것 같으니까 영화 감상의 비율을 잡아낼 수가 있겠다. 그죠? 왜냐면 전체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영화 감상의 비율, 영화 감상의 비율을 먼저 구해보자. 오케이. 자,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15였는데 우리가 거기가 4.5cm였어. 15cm 중에서 4.5cm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100분의 1로 나타낼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할 거야. 그죠? 자, 그럼 여기 10 곱해주면은 뭐죠? 잠깐만. 10 곱하면 45 없어지고, 그죠? 여기가 5, 20 되고 여기가 5 3 되구나. 5, 20 되고, 그죠? 3, 1은 3, 3, 5, 15. 그럼 30이네. 30%가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럼 과학 탐구의 비율도 잡을 수 있다, 그지? 그러면 과학 탐구의 비율은, 탐구의 비율은, 100%에서 뭘 빼는 거야? 방금 구했던 30%랑 25%랑 15%랑 5% 더한 다음에 빼도 괜찮겠다. 라는 이야기고, 그럼 요거를 다 더하면 20. 그제? 여기가 50. 그제? 75니까 남아있는 게 몇 퍼센트? 25%다. 라고 잡으면 되겠지. 자, 근데 영화 감상 있지? 영화 감상.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 학생이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보다 몇 명? 24명이 더 많다라고 했어. 그럼 영화 감상하고 미술하고만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 학생,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학생의 비율이 몇 퍼센트야? 몇 퍼센트 얘들아? 30%. 30%고, 그 다음에 뭐야?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 15%다, 그지? 맞나? 그러면은 우리가 몇 퍼센트가 더 많은 거야? 15%가 더 많지. 그럼 15%가 24명인 거야.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15%가 24명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영화 감상이 미술보다 15% 더 많으므로, 더 정확하게는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 학생이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보다 15%더 많으므로라고 써야 되는데 조금 글이 많아서 아는 사람 있으니까 녹화해야 되는 거야. 하고 있어. 미술보다 10%더 많음으로 15%가 뭐면 24명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다? 요거 25% 과학 탐구 좋아하는 학생 수 찾는 거다, 이거. 그죠? 그럼 여기에서 5%를 만들 거야. 그럼 여기 뭘로 나눠서? 3으로 나눠져, 그죠? 그럼 5%가 뭐야? 3으로 나누면 8명이다, 그죠? 맞나? 그러면 여기 25%. 따라서 25%가 몇 명 나타내? 5, 8, 40명이거든. 맞나? 따라서 과학 탐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과학
3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40명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응. 뭐 일단은 이렇게 푸는 것이 조금 편리할 거야.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겠지. 전체 학생 수를 4명이라고 둬서, 전체 학생 수, 중학교 같으면 이렇게 풀어야 돼. 전체 학생이 네모명이라고 두면 영어 감상을 좋아하는 학생이 30%니까 얘가 100분의 30이 영어 좋아하는 학생 수가 되고, 여기에다가 네모 곱하기 100분의 뭐가 미술 좋아하는 학생 15%니까 15 했는 게 얼마 된다고? 24 하려면 이렇게 풀겠지. 그죠? 그러면 얘가 100분의 35, 얘가 100분의 15니까 네모가 100분의 30개, 네모가 100분의 15개 있으니까 네모가 몇 개 있는 거야? 100분의 15개 있어서 24 된다. 그럼 네모는 뭐가 된다? 얘가 24 나누기 100분의 15 된다. 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24 곱하기 15분의 100이 되고, 여기가 38 되고 3, 55 되고, 그제? 그 다음 여기가 20대에서 전체 학생 수가 28, 16대니까 160명 되는 거야, 전체 학생 수가. 그럼 전체 학생 수가 160명이니까 160명 중에서 25% 처리했으니까 25. 그럼 여기 4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다? 40명 된다. 원래는 정확한 풀이는 이게 정확한 풀이긴 하거든. 근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6학년 1학기 단원이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겠다. 요것도 이해하면 좋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도? 우리 많이 풀던 거잖아. 네모 둬서 푸는 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14번 보잖아요. 14번 보면 다음은 어느 케이블 방송에서 지난해 방영한 장르별 영화 편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 이 그래프다. 근데 만화영화는 방영한 영화 전체의 5분의 1이랬다. 그러면 전체의 5분의 1이 했으니까 얘는 퍼센트까지 몇 퍼센트야? 100 곱하기 5분의 1인 거니까 20%인 거야. 그러면 만화영화 방영한 비율은 20%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액션 영화는 만화영화보다 1.3배라고 했으니까 20 곱하기 1.3 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오케이? 그러면 26% 이렇게 되겠지, 그죠? 좀 더 계산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액션하고 만화영화까지 다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는 드라마하고 모르는 거다. 그제? 그럼 드라마를 좋아하는 계산하면 100에서 빼면 다 나올 수 있겠지, 이제?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방영한 공상과학 영화가 15편이라고 돼 있어. 이때 가장 많이 방영한 장르의 영화는 몇 %인지를 물어봤어. 그죠? 그럼 그림을 받아보면 드라마가 가장 많이 방영한 거 되는 거니까, 일단 그림에서 드라마 방영한 거의 퍼센트를 찾고, 그 다음에 공상과학 영화가 8%니까 이 문제는 아까지 네모도서 풀어볼게. 알겠지? 전체 구한 다음에 드라마의 편수를 따지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일단 해보자. 그 영화 방영한 영화 전체의 5분의 1이므로, 그지? 자, 뭐가 됩니까? 만화영화 방영 비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100에다가 곱하기 5분의 1이라서 20%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액션 방영 비율, 액션 영화 방영 비율은 20 곱하기 1.3배라고 했어, 얘들아. 1.3배.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26%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드라마 방영 비율을 잡으면 이 드라마 방영 비율은 100% 중에서
방금 26%, 20%, 8%, 6%를 빼야 되겠지.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14고, 14랑 얘 더하면은 40이고, 40에서 20 더하면 60이다.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다? 40%가 된다. 라고 잡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전체 영화 편수를 네모 편이라 하죠. 전체 영화 편수를 네모편이라 하자. 오케이. 그러면 공상과학 영화가 15편 방영되었다. 되었으므로 네모에다가 곱하기 뭐야 됩니까? 100분의 얼마? 공상영화 몇 %인데? 8% 아이가? 8%. 그럼 여기 했는 게 15 된다는 얘기다, 아이가. 그죠? 그럼 네모는 15 나누기 100분의 8 되는 거고, 그럼 이것은 15 곱하기 8분의 100 되는 거고. 맞죠? 자, 이렇게 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5가 8%가 맞나? 공상과학 영화가 15편. 안 나눠 떨어지는 거 아이가, 이거? 뭐 방향하다 받았나? 뭐를? 그죠? 뭐 잘못한 거 없지? 잘못할 것도 없다 이거는. 왜냐면 8 나와 있는 거잖아. 얘들 그 8%하고 그 다음에 15개 나와 있잖아. 안 나와 떨어지는데? 일단 보자. 4, 2, 25 되잖아. 그죠? 안 나와 떨어져 이게. 답 나오긴 할 건데. 우리가 좀 잘못됐다고 봐야 돼. 오케이. 2분의 15 곱하기 25. 5, 25. 5, 1은 5. 75. 그 다음에 30. 그러면 5, 9, 7. 375. 375다. 그죠? 됐니? 뭐, 이거 계산하면 1, 6, 7.5가 이러겠네. 167.5. 그러니까 167.5편이 정리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좀 이상하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를 막 풀어보자. 푸는 방법이 그래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좀 잘못된 거야. 원래 정확하게 나와야 돼. 전체 편수는 자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뭔가 전체적인 걸 잘못 꾸려놓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방영한 장르는 드라마다. 그죠? 드라마가 80%니까 가장 많이 방영된 장르는 드라마다. 그럼 드라마의 영화 드라마 몇 편인지 몰랐으니까 드라마를 방영한 편수를 찾아라 라는 얘기다. 그죠? 전체가 167.5고 여기에다가 100분의 얼마? 40%니까 40 빼리면 되겠지. 그죠? 그럼 요거 없어지고, 그죠? 여기도 요거하고 요것도 2 되고, 여기가 5 돼서, 계산은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가 아까 전에 2개 곱하니까 375고, 얘가 5 된다. 그럼 5 한 번 더 약분되니까 5, 7, 35, 5, 25에서 75편 된다는 얘기. 오케이? 따라서 답이 3번 되긴 하거든요. 아마 문제 만드는 사람이 조금 잘못 만들어 같은데, 문제 만든 사람은 이 네모로 안 두고 어떻게 뒀냐면 이렇게 뒀을 것 같아. 공상과학이 8%인데 8%가 15편. 근데 우리가 이제 40% 찾고 있잖아. 40%면 5배 하면 되니까 여기 5배 하면 돼. 그래서 75편. 아마 이렇게 풀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건데, 선생님처럼 풀어버리면 전체 편수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전체 편수 나오면 틀리겠는데, 이 말이겠지. 그래서 아마 문제가 좀 잘못된 거야. 알겠지? 풀어지는 지향은 없지만 뭔가 조금 이상해. 2번, 4번, 6번, 7번, 8번, 9번. 왜 이렇게 많아? 질문이. 2번. 자, 전체 길이가 40cm인 B그래프라고 돼 있고, 기역은 뭐라고?
니은보다 2cm 더 길다라고 돼 있어요. 됐어? 그러면 키읔과 니은을 써넣은 띠 그래프를 완성해야 했다. 그럼 퍼센트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디귿이 몇 퍼센트야, 얘들아? 한 가지 5%네, 그죠? 디귿이 15%, 리을이 10%다, 그죠? 그래서 디귿의 비율이 15%. 그 다음에 리을의 비율이 10%. 이므로 우리가 이제 키읔과 니은의 비율의 합은 키읔과 니은의 비율의 합은 합분이라고 해볼게. 합은 100%에서 15하고 10하고 더해서 빼면 되지. 25니까 75% 된다, 그지? 맞나? 됐어? 그럼 여기 40cm가 나와 있으니까 40cm의 75%는 40 곱하기 100분의 75 하면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그럼 여기가 10 잡고 여기 25 잡자. 25 잡으면 여기 3 잡으면 되니까. 얘가 30cm가 된다, 이 말이네.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40cm였는데, 그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25%가 돼 있으니까 디귿하고 니은이. 여기에 이제 키읔하고 니은이 들어와야 되는데 5cm를 잡으니까 전체 30cm였다 이 말이야. 오케이? 30cm였다 이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0cm를 잡는데 키읔하고 니은인데 이제 키읔은 니은보다 2cm 더 길다고 돼 있거든. 그죠? 그럼 니은이 네모cm라 하자. 그러면 키읔은 뭐가 돼? 네모 플러스 2cm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네모 더하기 2를 하면 얘가 30 된다는 얘기야. 저기 30 돼야 되니까. 그러면 네모 곱하기 2가 28이니까 네모는 얼마 된다? 14 된다는 얘기야. 됐나? 따라서 키읔하고 니은을 잡았을 때 cm로 따지면 14cm. 키읔은 16cm. 니은은 14cm다 이 말이겠지. 그죠? 그럼 기역의 비율을 잡자. 기역의 비율은 전체가 우리가 40이었으니까 40분의 16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날려주고 여기가 4, 16이니까 40%야. 그래서 니은의 비율은 100분의 해도 되고 40분의 14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전체에서 빼도 상관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10 되고 여기가 얼마가 25 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5, 2 되고 여기가 5 되고 여기가 7 되니까 35 되네, 그죠? 그래서 35%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계산이니까 선생님이 치울게요. 잘 안 보일 거니까. 됐지? 그래서 니은의 비율이 15%다. 그럼 빈칸 채우기 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이해했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봐봐. 그냥 퍼센트로 바로 생각해도 되거든. 2cm는 40cm의 몇 퍼센트냐 쳐야 되네, 그죠? 그럼 40분의 2 곱하기 100 하면 얘가 1에서 20 되고 5니까 5%다 그래. 맞나? 그럼 기역은 니은보다 5%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니은의 퍼센트를 네모 퍼센트라고 하고, 니은. 그 다음에 기역 퍼센트는 네모 플러스 5%라고 가정하면 되겠지. 그럼 네모하고 네모 플러스 5하고 아까 전에 15하고 10까지 더했는 게 100%라고 해가지고 네모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cm라는 게 몇 퍼센트인지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풀면 되는데 뭘 먼저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알면 될 거야. 됐지? 4번 보자. 4번. 자, 다음은 세 친구의 한 달 용돈의 비율을 조사하여 만든 띠그래프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잠깐 3명 합의. 3명 합이 5만 원이면 뭐 해봐야 얼마 안 될 거 아니야. 한 달 한 달 용돈이면은 5만 원이면 큰 거 아니에요? 너 얼마 받는데 한 달 용돈? 용돈 안 받나? 그냥 맨날 받나? 아니요. 한 달. 한 달에 얼마 받아? 4만 원. 4만 원? 많이 받네. 5만 원. 아니 3명 합쳐서 4만 원이잖아. 5만 원이니까 얘들. 아. 니 혼자 4만 원 받잖아. 예. 나쁜 놈이네. 예? 맞지? 아니 근데 초등학생이 용돈 받아서 쓸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다 해주잖아. 근데 밥도 주제, 그죠? 잠도 재워주제. 6학년 한 달 평균 용돈이 5만 원이래요. 아 진짜? 네. 그 누가 재웠는데 평균이? 그 전수조사한 거야? 표본조사한 거야? 인스타에 넣으신데. 그래? 인스타 보고 조사한 사람이 누굴 조사했는데? 니한테 조사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봐봐. 잘못된 거야. 알겠어? 어? 네. 맞잖아. 맞- 정확하지 않잖아.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표본조사라고 하거든. 고등학교 가면 배워. 어쨌든 그 전수조사라는 게 있고 표본조사라는 게 있거든. 그런 게 있어. 수학에서 나와. 4번 봐봐. 이게 뭐 쓰냐고 궁금하잖아, 선생님은. 너희들이 뭐 쓰는지. 저는 뭐 별로 안 쓰는지 지동시험 막 쓰는데 그냥 군거. 편의점을 가고, 네. 가가지고, 그냥 군것질만 하고. 그지? 문구점, 편의점. 아, 문구점. 네. 문구점 가서 지금 뭐 사는데? 군것질이에요. 아, 문구점에서? 네. 문구점에서 군것질 팔아? 네. 편의점이 좀 비싸요. 아, 편이 비싸니까 문구점에서. 불량식품 아니야, 그거? 맞아요. 불량식품 맛있긴 해, 맞지? 못 먹게 하면 더 맛있다, 이거. 그죠? 먹지만, 어? 먹어야지. 자, 그럼 더 맛있다. 먹지 말랬으니까. 내려가면 더 맛있다. 자, 4번 봐봐. 다음은 새 친구의 한 달 용돈의 비율을 조사해서 뭐 띠고래프다. 아무튼 망했다. 그죠? 근데 지금 문제 새 친구의 용돈의 합계가 이제 5만원이란 말이야. 저축금액의 합계는 2만원이다. 라고 돼 있네. 그럼 용돈에 대한 저축금액의 비율은, 저축금액의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지를 구해라. 이렇게 했네. 그러면 이제 그거 구해서 비율을 따지면 돼. 알겠어? 그러면 그 세은이의 용돈, 세은이의 한 달 용돈. 세은이 쌤 친구 중에 세은이 있는데. 네. 왜? 세은이 많지 않냐? 내 친구 아니 친구도 있어? 내 친구가 왜 있냐 아 맞다. 동기. 아 맞다. 없는 걸로 돼 있지 여기서. 자 오케이. 잘하고 있어. 친구 다 없앴어 안 없앴어? 왜요? 다 없애냈잖아. 저는 선생님 어. 말고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사기당한다니까. 아니 주위야 물어봐. 다 사기당한 사람 누가 당했는지. 모르는 사람만 당했어. 초등학교 6학년이 사기를 칠. 그러니까 나중에 사기당한다니까. 대부분은 언제 누가 사기당하면 초등학교 친구한테 제일 사기 많이 당한다. 어차피 성인 되면 다 아니지. 까먹잖아. 다 만나지. 왜요? 그래. 우리 때는 연락 안 되면 끝나는 친구도 많은데 요즘은 인스타도 하지. 맞잖아. 카톡 있고 이러면 핸드폰 다 있고 이러니까 맞네. 그때 친구들이 전화번호 다 있고 이러면 전화번호 보면 잘 안 바꾸잖아. 그러니까 그쵸. 나중에 만나게 되지. 맞지? 하다 보면 전화번호 바꿔야지. 좋아. 친구 없애는 게 잘했어. 자, 5, 6, 30. 맞아? 5, 20. 13,000원이고 얘. 13,000원. 누구야? 그 다음 민주. 민주의 한 달 용돈을 본다. 오케이? 그럼 5만원이야. 5만원에서 34%니까 100분의 34 때리면 되지? 때리고 00 붙이고 5, 4, 20이고 5, 3, 17 17,000원이다. 둘이 합체가 얼마야? 3만원이지. 그자? 그러면 선우는 얼마 받겠어? 2만 2만원 받겠다. 그지? 그럼 선우의
한 달 용돈. 한 달 용돈. 는 얼마? 5만원에서 40. 13,000원하고 17,000원 빼는 게 더 안 낫나? 그죠? 이렇게 풀어. 상관없지. 맨 마지막 거는. 맨 마지막 거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어쨌든 간에 나오는데, 그럼 선우의 뭔데? 저축 비율.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은이의 저축 비율. 한 달 저축 금액의 비율이 나와 있거든? 근데 한 달 저축 금액의 비율은 얼마야? 합계가 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 금액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네. 그러면 또 선우의 저축 금액 묻혀야겠네. 선우의 한 달 저축 금액. 한 달 저축 금액. 선우는 용돈도 많이 받고 많이 하는 게 없는데 보자. 얼마야? 40%, 2만원에 40%야? 100분의 40. 자, 때리니까 2개 때리고, 그러면 8,000원이가? 그 다음에, 민주의 한 달 저축 금액을 구하면, 2만원에다가 100분의, 똑같네? 40이니까 똑같겠다, 그죠? 여기가 8,000원. 그러면 누구? 세은이의 한 달 저축 금액은 얼마예요? 2만원에서 8,000원 빼고 8,000원 빼면 되니까 16,000원 뺀 거다, 그죠? 얼마 나와? 4,000원 남아. 근데 우리가 이게 누가 더 제일 많은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비율을 찾아가지고 각각 그랬다. 제일 큰 거 찾아냈다 이거. 맞나? 오케이? 그러면 누구야? 용돈에 대한 저축 금액의 비율은 각각 용돈에 대한 그 저축 금액의 비율은 다 적으면 이거를 각각 적으면 그림 너무 많다 이거죠. 예. 각각에서 각각 세연이가 적을게 그냥 편하게. 세연이 말고 그 누구 그래? 선우가. 선우 먼저 적자. 선우는 얼마야? 선우 얼마 받았는데? 2만원. 2만원 받았는데 용 얼마였어? 8,000원. 8,000원 제공했지? 8,000원 떼버려. 그럼 얼마야? 4로 약분되니까 5분의 2 맞나? 선우는 5분의 2야 비율이. 예. 그 다음에 민주는 총 용돈이 얼마였어? 민주가 17,000원이었어? 그럼 17,000원에다가 분의 8,000원. 1,000원이가? 8,000원. 8,000원이가. 그럼 3개 나니까 17분의 5네. 맞지? 그러면 5분의 2가 크나 17분의 5가 크나? 17분의 5. 17분의 5가 크다. 왜? 17분의 8 아니에요? 17분의 8인데 왜 5라고 돼 있어? 8. 17분의 8이 크나? 17분의 5분의 2가 크나? 17분의 8. 왜? 민주가 더 적게 용돈 받았는데 그렇지. 그게 저축하는데 8,000원은 그대로인데 분모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통분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뭐 큰지 하나 찾아가고 이거 통분하려고 하는 친구들 있지 않아? 그죠? 통분 안 해도 문자가 같기 때문에 분모가 더 작은 애가 더 큰 숫자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선우는 탈락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민주하고 세은이 중인데 세은이는 얼마 받았냐면 13,000원을 받았다 이거. 13,000원 중에서 얼마 받았다고? 4,000원을 받다가 했네. 그러니까 얘가 계산하니까 얼마야? 3개 날리니까 얼마? 13분의 4란 말이야.
13분의 4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2 곱하면은 26분의 8이거든? 그러면 어느 게 더 큰 거야? 17분의 8이 더 크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17분의 8 5분의 2하고 17분의 8하고 13분의 2 중 17분의 8이 가장 크므로 합치자 못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누구야? 민주가 용돈에 대한 맞지? 저축금액에 대한 그러므로 그 가장 큰 사람은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은 민주다. 민주고 답이 17분의 8 두 개 다 적어야 된다 그죠? 이 답이 잘못되어 있는 느낌인데 아까 전에 답이 이게 안 적혀질 것 같은데 잠깐만 예배지 오케이 됐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 그거 구하면 된다 이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문제적으로 아무것도 뭐 발상이 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6번 보자. 자, 다음은 어제 현서의 책꽂이에 있는 책을 분류해서 나타낸 T그래프다. 자, 오늘 위인전 20권을 더 구입하여 책꽂이에 꽂았더니 위인전 수는 학습 만화 수의 몇 배가 됐다고? 2배가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오늘 현서의 책꽂이에 있는 책은 모두 몇 권인지를 물어봤네. 어렵네. 일단은 위인전이 지금 원래 30%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20권을 더 구입을 하니까 학습 만화 위인전 수가 학습 만화 수보다 2배가 되었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서의 책꽂이에 있는 책은 모두 몇 권인가를 물어봤어. 전체 권수가 20권 늘었으니까 퍼센트가 다 달라지거든. 전체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위인전이 20권이 늘어버리니까 전체가 달라지잖아. 맞네. 기준량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제 20%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이게. 20% 이렇게. 20%로 계산하면 틀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40%니까 10% 이렇게 풀면 틀리겠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자, 좀 식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하나 생각하고 있거든. 그냥 우리 것대로 풀면 식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오늘 위인전에 20권을 더 구입했어. 자, 보겠습니다. 뭐 책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하면 되겠다. 자, 보자. 일단은 이제 어제의 이 전체 책수 6번. 어제 현서 책꽂이에 있는 책이 현서 책꽂이에 있는 책이 네모권이라 하자 라고 일단 나오겠지. 됐니? 네모. 그럼 위인전수가 어떻게 돼? 위인전수는 네모 곱하기 어제 위인전수는 네모 곱하기 100분의 30이열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어제 그 만화 학습 만화 수는 네모 곱하기 100분의 20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위인전 20권을 어떻게 한다? 더 구입했다, 그지? 더 구입하면
하면 학습 만화의 2배가 학습 만화의 2배가 위인전 수가 된다. 그지? 위인전 수가 되므로. 자, 해보자. 자, 10 배우는 게 중요하겠지, 이거는. 자, 네모 곱하기 100분의 30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20건이 추가됐으니까 더하기 20건인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네모 곱하기 뭐가 된다고? 20건이 있는 거잖아. 그죠? 여기에 몇 배가 된다 했어? 2배가 된다고 했어. 요렇게씩 세워야 돼. 됐나? 그럼 봐봐. 좀 복잡하지만 약분시키면 10분의 3이다. 그지? 네모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20은 네모 곱하기 10분의 4로 갈게. 물론 약분도 되지만 10분의 4로 계산해야지. 계산이 편하니까. 오케이? 그럼 요거 이제 이쪽으로 옮길 수 있지? 하나? 그럼 어떻게 돼? 네모 곱하기 10분의 4. 요식이 중요해. 네모 곱하기 10분의 4에서 네모 곱하기 10분의 3을 하면 얘가 20이 된다는 식이 중요한 식이 될 거야. 이해했어, 이거? 아니요. 얘 더하기 얘가 얘 된다고. 네. 여기에서 이거 빼면 얘 된다는 얘기잖아. 10분의 4가 아니라 10분의 2 아닌가요? 2 곱했다, 이거. 아, 원래 10분의 2였는데 곱하기 2배가 된다 해서 2배가 된다 해서 요 책 수에서 2배 시킨 거야. 그래서 만든 거야. 이해했어, 지금? 그러면 이해했어? 빼기 알겠어? 요거 2개 더해서 이거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요거 빼면 요거 된다는 얘기. 오케이. 자,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야? 10분의 4개, 10분의 3개 있으니까 네모가 몇 개 남아? 10분의 몇 개 남아? 1개 남지? 하나, 20 된다. 그럼 네모는 뭔데? 20 나누기 10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200번이야. 됐지? 그러면 이제 이 네모라는 게 뭐였냐면 어제 현서 책꽂이에 있는 책의 수가 200번인 거야. 맞아? 근데 오늘 20건을 더 구입했으니까 위인전 20건 더 구입했으니까 이제 220건 된 거지. 맞나? 220건이 5천 있는 거다. 맞나? 따라서 오늘 현서에 있는 오늘 현서 책꽂이 책의 수는 200 플러스 20에서 220권이다 라고 풀면 거야. 오케이? 요렇게 근데 학습 만화랑 만화의 차이가 뭐예요? 학습이 되는 만화, 뭐 과학 만화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들이 학습 만화. 그냥 뭐 내 두드를 패고 뭐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 막 그 아니면 또 뭐 여학생들 좋아하는 애 왕자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이제 학습 만화라고 하기 좀 그렇지. 그죠? 수학도. 수학도도? 네, 그건 학습. 그 학습 만화지. 예. 근데 수학인데 도둑으로 하면 좀 알겠어. 재밌어? 수학도둑? 네. 진짜? 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내용 나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물어봐. 그 주인공이 응. 여러 친구들을 만나갖고 그냥 악당 물리치는 내용이에요. 수학으로. 수학으로. 아니, 아, 근데 마법 천자문에서 물소 이렇게 해갖고 물리치듯이 뭐 더하기 1 해갖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냥 계산을 해서. 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원래 메이플 스토리 쪽에서 나온 스토리 조금 가지고 좀 내절시는 거예요. 도움 안 되겠네, 별로. 네. 제발.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책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는 사람 손. 오, 너 왜 안 읽어? 자연스럽게. 읽라. 오케이, 내려. 책 많이 읽고. 책 많이 읽으면, 책을 많이 읽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상위권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는 이건 모르지. 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책을 안 읽으면은 공부를 그때 막 고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돼갖고 진짜 네가 진짜 대학 가봐야지 열심히 막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 그 성적이 안 올라.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그래도 그때 가서라도 해도 이겨낼 수 있거든. 그냥 영재면 다 되지 않을까요? 영재가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야. 네. 영재인 사람은 그 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우리 학원에도 뭐 주말마다 영재 학교 간다, 뭐 영재 어디 간다 하는 친구들 진짜 많이 봤거든. 예. 근데 진짜 걔가 내가 봤을 때 영재가 절대 아니야. 그 영재를 어떻게 뽑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도 한 명 있어요. 그 진짜 내가 봤을 때 걔가 왜 영재 하고 싶은 애는 또 영재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저번에 한번 애한테. 니 영재 아니다. 가지 마라. 그냥 여기 와서 수학이나 해라. 그렇게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됐어요. 어? 영재 계속 봤어요. 빨리 왔는데. 그게 이제 뭐 졸업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지 무슨 수료 이런 게 되나 봐. 그래서 이때까지 한 게 아까우니까. 그래 걔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선생님 저도 아는데요. 그냥 이제 시작한 거 빨리 끝내고 올게요. 해갖고 그래 왔다. 7번 봐봐. 다음은 세롬이네.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다. 남자, 여자의 비율을 잡아냈다. 그냥? 일단 나와있고, 그 다음에 남학생이 좋아하는 운동을 또 조사했는 거다. 그러니까 남자 안에서 조사한 거야.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일단 세롬이네 반 남학생 중에서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가 36명이고, 여학생 중에서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42명이다. 그죠? 그러면 여학생이 좋아하는 운동을 전체 길이 50cm인 B그래프로 나타낼 때 피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차지하는 길이를 구했다. 그죠? 자, 그럼 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피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차지하는 B 길이 구하고 싶잖아. 근데 이제 전체 띠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여학생 중에서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을 알면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근데 이제 뭐가 나와 있어? 피구를 좋아하는 여학생 수가 나와 있어. 그럼 뭘 알아야 돼? 전체 여학생 수를 알아야 돼. 네. 여학생 중에서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 비율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여학생 수가 필요한데 비율이 나와 있는 게 여학생하고 여학생 40%인데 남학생 60% 했으니까 여학생 수를 구하려면 전체 수를 알든지 아니면 남학생 수를 알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전체 학생 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어진 힌트가 지금 뭐냐 하면은 남학생이 좋아하는 뭐가 나있어? 남학생 중에서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뭘 찾아내면 되겠어? 전체 학생 수를 찾아내는 거야. 남학생 수 찾아내고 전체 학생 수 찾아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남학생 중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가 몇 퍼센트? 몇 명이야? 36명이다. 36명. 그럼 봐봐. 이므로 몇 퍼센트가? 편하게 할게. 원래는 다 네모도서 구할 수 있긴 하다. 그죠? 근데 편하게 할게. 너무 많으니까 내용 자체가 20%가 36명이다. 라는 얘기야. 그럼 100%는 몇 명이야? 여기 5 곱하면 되잖아. 5, 6, 30, 5, 35, 180명 아이가? 네. 그러면 전체가 남학생 수. 따라서 남학생 수는 남학생 전체 수는 180명이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원 그래프에서 60%가 180명인 거잖아. 이므로 우리 뭐 찾아야 돼? 40% 찾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바로 찾지 말고 몇 퍼센트? 10% 찾으면 된다. 그지? 10%가 얼마야? 6 나누면 되니까 30명이지. 그러면 40%가 몇 명? 120명이다. 이 말이겠네. 따라서 여학생 수가 몇 명이다? 여학생 수가 120명이다. 이래 찾으면 돼. 이게 조금 편리하다. 아니면 네모 넣어가지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되니까 식이 너무 복잡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학생 수가 120명이라는 걸 찾았어.
그러면 여학생 중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여학생 중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은 얼마야? 120명 중에서 몇 퍼센트? 몇 명이야? 42명이랬나? 42명의 피구 좋아하는 학생 42명. 곱하기 100 때려. 그죠? 그럼 0 한 개 날리고, 그죠? 6, 22, 6, 7, 42. 오니까 35%네?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차지하는 길이. 피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차지하는 길이. 차지하는 길이를 구하는 건데, 전체가 50cm니까 50cm 곱하기 100분의 35 하면 되잖아. 그죠? 이거 2되고 17.5가 5cm 하고 그러면 답 되겠네. 7번 됐니? 오케이? 아시겠어? 재밌지? 처음 했다, 재밌지? 소연이 대답해야지. 물을 왜 다쳤어? 맞았어? 친구가 물리쳤어. 어허, 그럼 벌려줘야지. 없애야지. 그래, 없앴으면 말 안 썼다, 해봐라. 맞지? 친구 위험한 거 맞지? 친구 없었으면 봐라. 안 다쳤잖아. 맞아, 아니야? 좀. 그래. 자, 감자 무게의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대. 근데 이제 여기는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다음은 감자의 수분 제외한 20% 있잖아. 80%가 수분이니까 20%의 영양분이 나타낸 그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제 수분을 포함한 감자의 전체 영분을 이번에는 이제 나타내고 싶은 거는 T그래프는 수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알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하니까 이제 T그래프 나타내니까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그 길이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32mm였다 라는 얘기야. 그럼 이 T그래프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길이는 몇 cm인지를 찾아라 라고 나와있네. 맞나? 자, 그러면은 그 이름 뭐였지? 방금 나와있는 게 탄수화물이었지? 탄수화물이 80%잖아. 네. 그러면 전체 감자 무게가에 대해서 20% 중에서 80%가 탄수화물인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감자 무게를 자 8번에 감자 무게를 네모라 하자. 단위 필요 없어. 문제에서 단위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수분을 제외한 감자에서 수분을 제외한 무게는 얼마야? 네모 곱하기 100분의 얼마? 20인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즉 계산하면 뭐야? 네모 곱하기 얼마? 5분의 1인 거야. 네, 네모 곱하기 5분의 1이 이제 수분을 제외한 감자 무게인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뭐라고 돼 있는 거야? 80% 하나, 이 중 80%가 뭐라고? 감자, 뭐랬지? 탄수화물. 이므로 탄수화물 무게는 탄수화물 무게를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이 네모 곱하기 5분의 1 중에서 100분의 80인 거야. 이게 숫자가 나온 게 아니라 숫자 계산하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80%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약분 때릴 수 있는 거 때려주면은 얼마야? 네모 곱하기 얼마? 50분의 8 되는 거야.
됐니? 예. 이해되나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네모 곱하기 뭐라고 될 수 있는 100으로 따지면 100분의 얼마야? 2 곱하기 2 곱하면 116. 16 되지. 100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에 몇 퍼센트인지 궁금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따라서 전체에 대한 감자, 이게 중요한 거겠지. 전체에 대한 탄수화물 무게는 탄수화물의 비율은 몇 퍼센트? 16%란 얘기야. 이해했어? 예. 오케이. 그러면 16%가 32mm인데 32mm를 바꾸자. 알겠지? 그러면 32mm 뭐야? 32mm는 센치로 바꾸면 얼마예요? 32cm. 3.2cm 된다. 그지? 맞지? 예. 10mm가 1cm 된다. 이거. 알고 있지? 예. 깜짝 놀랐다. 32 하길래. 이 답에 소수점 없어서 틀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맞았는데. 맞았나? 뭐가 소수점 없어서 틀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3.2cm가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80%가 이제 수분이잖아. 근데 16%가 3.2cm다. 그럼 16%가 3.2cm이므로 80%는 여기 5 곱했는 거잖아. 그치? 5 곱하면 얼마야? 6이제? 네. 맞나? 이게 16이제 3, 5, 15니까 16cm다. 따라서 수분이 차지하는 길이는 16cm다. 답을 적으면 답 되겠네. 됐니? 예. 포인트는 이제 감자를 제외한 거에서 탄수화물 무게 나왔으니까 요 부분이 중요한 거야. 요 부분이. 요거 잘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9번. 9번도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콩무게의 40%, 호박 무게의 90%는 각각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근데 다음은 콩과 호박에서 각각 수분을, 지금 마찬가지로 콩과 호박에서 수분을 뺀 영양 성분을 나타낸 원 그래프다. 자, 콩을 200g을 먹었을 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양과 같은 단백질을 호박에서 섭취하려면 호박을 몇 킬로그램 먹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네. 그죠? 자, 일단 콩부터 분석하자. 그죠? 콩의 무게가 지금 그 무게의 40%가 수분이야.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영양 성분은 뭔데? 콩무게의 60%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 그 비율을 나타낸 거잖아. 그죠? 그럼 콩을 200g 먹었을 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9번 콩 200g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 양. 콩 200g에서 수분을 제외한 양부터 먼저 찾자. 양은 어떻게 돼요? 200 곱하기 100분의 얼마? 40%가 수분이니까 60%는 수분이 아니다 이 말이지. 하나, 그럼 두 개 날리니까 120 된다. 그죠? 120g이 바로 제외한 양이야. 수분 제외한 양. 그럼 여기서 단백질 양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죠? 그럼 단백질. 그러면 콩 200g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 콩 200g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120 곱하기 얼마야? 단백질 몇 퍼센트 있어? 30% 있댔지? 100분의 30이 있는 거지. 그죠? 요거 한 개 없어지고 요거 한 개 없어지니까 얼마? 36g이야. 됐니? 그래서
36g이야. 1번이라 적자. 좀 너무 길어가지고 콩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박에 대해서 하면 되니까. 그럼 콩 200g에 들어있는 우리가 단백질량이 36g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고 싶은 게 호박으로 섭취하려면 호박 몇 그램? 호박으로 36g 섭취해야 되는데 단백질을. 근데 호박에는 지금 뭐가 돼 있냐면은 자, 두 번째 호박의 양, 단백질 36g, 단백질 36g을 포함한 호박의 양을 찾자. 호박의 양을 네모그램이라 하자. 오케이? 모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가 되는 거야? 호박 무게의 90%가 수분이니까 호박에서 수분을 제외한 양은 어떻게 돼? 네모 곱하기 100분의 10이야. 그죠? 즉 네모 곱하기 10분의 1 g인 거야. 거기까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백질, 그죠? 그러면 네모그램, 호박 네모그램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은 뭐가 된다? 네모 곱하기 10분의 1 중에서 10%가 있잖아. 100분의 10대 있다. 그죠? 요게 이제 중요한 식이 될 거고, 계산하면 네모 곱하기 100분의 1이다. 그죠? 오케이? 그럼 단백질 양이 얼마야? 36g. 단백질이 36g이므로 네모 곱하기 100분의 1이 36g 된다. 뭐 많이 필요 없고. 그럼 네모는 36 나누기 100분의 1이라서 100 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3600이에요. 따라서 얼마가 된다고? 3600g 먹어야 되는 거야. 콩 200g을 먹냐? 호박 3600g 먹냐?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이해돼? 네. 그러니까 콩을 먹자 이런 것 같아. 맞지? 아이고. 네. 콩이 건강하잖아. 넘어간다이. 3번. 여기는 하나, 별로 없네. 둘, 셋, 넷, 다섯, 6개만 하면 되네. 오, 시간 오늘 나올 것 같아. 그죠? 나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딱 맞을 것 같긴 하다. 3번. 자, 직육면체의 이제 컨테이너 모양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모서리의 길이가 50cm짜리 쭉 채우는 거네. 그죠? 그러면 이제 채웠을 때 720개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때 우리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찾아라 라고 돼 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720개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 가로에 채울 수 있는 개수를 가로에 채우는 개수를 모르니까 그치? 네모 썼으니까 세모개라 하자. 오케이? 근데 이제 세로에 채울 수 있는 개수는 세로에 채우는 개수 몇 개야? 300짜리를 300 나누기 50이다 이가 300cm니까 3m가 그럼 얘가 몇 개라고? 6개 된다고 6개. 그 다음 높이에 채우는 개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똑같이 300 나누기 50이니까 6개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정육면체 모양이 700 전체 720개의 면체가 채워짐으로 채가 왜 이래?
채워짐으로 뭐가 돼요? 세모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하면 이게 720 된다는 얘기잖아. 가로 세로 높이에 채워지는 거 이렇게 찾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세모 곱하기 36은 720이다. 세모는 얼마야? 720 나누기 36이다. 그게 얼마야? 20이 된다는 얘기. 아니 200이 뭐지? 20이네. 맞나? 저 맞았는데. 답이 어디서? 아, 자, 20개 채워지는 거다, 그지? 맞나? 근데 몇 cm짜리? 50cm짜리가 20개 채워진다, 그지? 그러면 50cm가 20개 채워지므로 우리가 네모에 들어가는 것은 50 곱하기 2. 아니다. 가로의 길이를 찾네. 그래서 단위가 달라서 가로의 길이는 50 곱하기 20에서 얼마예요? 1000 된다, 맞지? 맞나? 1000 단위가 센티미터. 되니? 따라서 네모는 얼마예요? 10cm. 10m. 10m인데 미터 안 적어야겠지? 미터 적은 사람도 있더라. 그 미터, 단위가 미터라. 미터 적어야 돼. 되니? 여기까지 또 안 했구만. 네. 그죠? 식을 쫙쫙 세워서 스푼을. 너가 복습 테스트를 치기 위해서 이제 식을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문제들을 이제 식을 세워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숙제할 때도 식을 세워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 생각을 해봐. 평소에는 뭐, 풀 때, 문제 풀 때 식 하나도 안 세운다고. 복태 칠 때만 식 세운다고 생각하면은, 식도 안 세워지지, 식도 잘 안 세워지고, 문제 풀도 잘 안 풀어지고 해야지. 그게 연습이 되면 식 세우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나쁜 거 알려주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너희보다 수학 훨씬 잘할 거 아니야. 그지? 너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배웠을 때 너희들이 필요한 거는 식을 세우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데 복태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공부할 때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식 세우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자, 14번 봐. 뭔데? 자, 이 지금 직육면체를 잘라서 정육면체로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의 건널비를 찾아라 이 말이네.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잘라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봐봐. 14번에 얘를 자를 것 같지? 잘라서 정육면체 모양 만든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4cm고 얘가 얼마인데? 5cm잖아. 얘가 얼마인데? 9cm잖아. 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려면은 한 변의 길이가 가장 클 수 있는 게 몇 cm겠니? 4cm밖에 되잖아. 아, 아니 4cm면 5cm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잖아. 4cm밖에 못 만든다 이거죠. 맞나? 그러면 가장 큰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 된다고? 4cm 된다는 얘기야. 맞나? 그러면 이때 이 정육면체의 건널주고 하는 거잖아. 얘는 4 곱하기 4가 몇 개 있어? 6개 있잖아. 그죠? 16 곱하기 96이가 96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 누구 질문이야? 저예요. 네가 봐도 너무 쉽지? 통분해서 풀어야 되는 줄 알았고. 네가 말하는 거는 아마 최대 공약수 구해가지고 푸는 그거 말하는 거 같은데. 네,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가장 큰 것만 찾으면 되니까. 오케이? 19번. 19, 20, 21, 22 보자. 자, 19번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1cm짜리 두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안쪽에 생각하면 안쪽에는 이제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얘들아? 원래 9cm잖아. 네. 그럼 안쪽에는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7. 그렇지. 양쪽에 1cm, 1cm 빼야돼. 네. 아마 8로 해서 틀린 사람이 좀 있을 거야. 7cm가 돼야 되는 거야. 세로의 길이도 7cm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그 통에 물이 2분의 1만큼만 들어있다. 그럼 1물통에 돌을 완전히 잠기도록 넣었더니 물통에 물이 가득 찼다. 돌의 부피는 얼마인지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찾아라는 얘기야, 얘들아? 돌에. 돌의 부피는 뭐의 부피라고 하는데 빈 부분의 부피랑 같다는 얘기야. 넣었을 때 가득 찼으니까. 근데 빈 부분의 부피가 먼저 절반만 들어갔댔으니까 결국에는 돌의 부피라는 것은 물의 부피랑 같다는 얘기겠지. 맞나?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물의 부피 구하면 되잖아. 2분의 1이 됐으니 뭐 3분의 1이면 반대쪽이 뭐 3분의 2겠지. 그죠? 그렇게 되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안쪽에 근데 봐봐. 이게 좀 조심해야겠네. 두께가 1cm인데 위에 뚜껑 부분에는 두께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없지?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네. 뚜껑에는 두께가 없다고. 아. 근데 아래에는 두께가 있겠지. 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가로의 길이는 8. 가로 길이는 7cm야. 아. 자, 틀리면 안 돼. 자, 일단은 안쪽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는 각각 몇 cm? 7cm, 7cm, 몇 cm? 8cm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돌의 부피는 돌을 넣었을 때 돌을 넣으면 가득 참으로 그제? 돌의 부피는 빈 부분의 부피다 그래. 빈 부분의 부피랑 같아질 수밖에 없겠고 여기까지 이해했지? 오케이? 그럼 이것은 이제 직육면체의 안쪽 직육면체의 부피 안쪽 직육면체의 부피의 2분의 1이다. 이 얘기가 오잖아. 물이 2분의 1만큼만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안쪽 부분이 7 곱하기 7 곱하기 8 이 부피인데 여기 2분의 1이라고. 여기 때리니까 4 된다. 이제 7, 7, 49 곱하기 4니까 4, 9, 36 이제 4, 4, 16, 196이니까 196 제곱센티미터 된다. 이렇게 풀면 되라고. 19번에. 이해했어? 예. 포인트는 우리 사실 여기 포인트는 얘가 7cm, 7cm, 8cm 된다는 게 포인트야. 높이 쪽에는 1cm만 빼야 되는 거야. 그죠? 오케이? 20번. 자, 20번 보니까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에 물이 이제 12cm 높이만큼 들어있다. 자, 이 수조의 한 모서리가 8cm라고 되어 있고 정육면체 모양의 그 쇳덩이를 넣으면 물의 높이가 얼마큼 되는지를 찾아야 돼. 맞나? 그러면은 쇳덩이의 부피를 먼저 찾자. 그럼 늘어나면 쇳덩이의 부피만 찾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쇳덩이의 부피를 찾으니까 얼마예요? 8 곱하기 8 곱하기 8이잖아. 그제?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니까 510이네. 맞죠? 세제곱센티미터야. 됐니?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정육면체 모양의 쇳덩어리를 넣는 게 이걸 넣었단 얘기야. 그럼 늘어난 부피가 510이다. 그죠? 늘어난 부피가 512 세제곱센티미터다 이 말이고. 그러면 늘어난 높이를 찾자. 늘어난 높이 이게 포인트야. 늘어난 높이라고 하면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자. 오케이? 그러면 늘어난 부피가 이제 510이니까 네모 곱하기 그제? 10 곱하기 16 밑변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야. 늘어난 높이가 네모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된다는 얘기야? 512 된다는 얘기야. 됐어?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뭐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2가 4개, 5개. 아까 전에 4개, 16. 5분의 16이네. 네모는 5분의 16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산한 거야. 여러분 계산하시면 돼요. 5분의 16cm가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이거는 몇 cm야? 2점, 얼마죠? 3.2가? 3.2 된단 말이야. 됐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의 높이, 3.2cm가 늘어난 거야. 근데 원래 몇 cm야? 12cm였잖아. 그러면 쇳덩이를 넣고 난 다음에 물의 높이는 따라서 쇳덩이를 넣었을 때 물의 높이를 구한다. 이것이 12cm에다가 얼마? 3.2를 더해서 15.2cm가 되겠다라는 설명이에요. 이해했어? 이렇게 풀면 되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2개 남았네. 21번. 자, 21번 볼게요. 자,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의 상자를 그림과 같이 가하고 나 두 가지 방법으로 묶었다. 자, 상자를 묶는데 사용한 끈의 길이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상자의 부피를 구하시오. 오케이, 상자의 부피를 구하시오. 매듭의 길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는 보세요. 가에는 그러니까 가하고 나가 같은 직육면체야. 근데 이제 그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는 같을 거고 높이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52cm를 사용을 했다는 얘기고, 옆에 있는 거는 어떻게 있는 거야? 사용한 끈의 길이가 96cm다 라고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가 직육면체의 가로, 아까처럼 세로 높이를 각각 다 모르잖아. 그치? 근데 가로하고 세로는 같으니까 네모 센치, 세모 센치라 하자라고는 이제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에서 사용한 끈 길이가 몇 cm야? 52cm다, 그죠? 이것이므로. 자, 그러면 가에서 52cm 썼다는 얘기는 세로가 몇 번 있어? 그림 봐. 세로가 몇 번 있어? 네. 위에 2번, 밑에 2번이니까 세로가 4번 있다, 그죠? 맞나? 높이가 몇 번 있어? 4번. 4번 있다, 그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4 더하기 세모 곱하기 4를 하면 52가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이제 이거를 4로 다 나눠도 상관없겠지. 4로 나누면 네모 더하기 세모. 그러니까 네모도 4개 있으니까 다 4로 나누면 4, 1은 4, 4, 3, 12. 13 된다. 네모 더하기 세모가 13 된다. 그 다음 나에서 사용한 끈 길이가 몇 cm? 96cm 이므로. 오케이? 자, 보자. 나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얘들아? 네모가 몇 번 써? 가로가 몇 번 썼어? 하나, 둘, 셋, 4번이지? 가로가 4번이야. 위에 2번, 위에 아래 2번, 앞에 뒤에 2번. 오케이? 위에. 가로가 4번. 그죠? 그 다음 세로는 하나 밑에 2번, 옆에 2번이어서 이것도 세로도 뭐가 된다? 4 이렇게 되네. 맞지? 그 다음 더하기 높이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 있다. 그죠? 네모 곱하기 얼마? 4. 4니까 이게 96이잖아. 세모 곱하기. 세모 곱하기 4. 쏘리. 세모 곱하기 4. 좋은 지적이었어. 자, 이래 됐다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4로 다 똑같이 나눠야 이제.
맞나? 그러면 네모 곱 더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를 하면 이게 얼마 된다고? 4로 나눴으니까 4, 2, 8, 4가 16 된다. 와우! 이거 얼마야? 13. 얘가 13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네모 더하기 세모가 13 이후로 그지? 네모 더하기 13은 24가 된다고 아시겠어? 그럼 네모는 얼마 되는 거야? 24 빼기 13. 24 빼기 13 되는 거니까 11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봐봐. 네모 더하기 세모는 13이므로 그러면 11에다가 세모를 더하면 13 됐으니까 세모는 얼마인데? 2 된다는 얘기네. 됐나? 따라서 직육면체 부피 구할 때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 가부피, 나부피 따로 구하서 되는데 따로 구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한 방에 구하면 돼. 오케이? 121에다가 242네. 제곱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 하고 적으면 답됩니다. 이해했어요? 네모 세모로 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 얘네들은 사실 봐봐 4로 나누는 거 잘 모르겠으면 그대로 해도 돼요. 여기서 그대로 이거 해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 대신에 52 넣어주면 네모 곱하기 4가 96 빼기 52 돼서 네모를 또 4로 나누면 답이 된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좀 깔끔하게 해놓는 게 이제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편해요. 그래서 나눠서 계산했다 쓰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서 22번 라스트 하나.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그림과 같이 두 부분으로 잘랐다. 나누어진 두 나무 토막의 건널비의 합은 나누기 전 나무 토막의 건널비보다 몇 센치 큰데다. 자 보면 원래 있던 게 없어. 자른다고 해서 봐봐. 이거 예전에 두 분가 뭐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복세 나왔던데 이리 잘랐다 얘가. 자르면 어떻게 돼? 이리 되잖아. 뭐 어떻게 잘랐더니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얘가 원래 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 그대로있잖아. 이 부분도 여기 있잖아. 이 부분도 여기 있잖아. 이 부분도 여기 있잖아. 이 부분도 여기 있잖아. 옆에 뒤에 있는 부분 밑에 있는 부분 다 있다. 여기 있는 원래 있던 부분은 여기에 원래 다 있어. 근데 추가적으로 얼마큼 추가적으로 생겼어? 여기하고 요즘 안 보이는 이 부분하고 두 개가 추가적으로 생긴 거잖아. 그럼 얼마큼 더 빠지겠어? 이 노란 부분에 부분만 더하면 될 거야. 그 건들비만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네. 그지? 그러면 나무 토막을 자르면 건널비는 그지? 자른 단면의 넓이의 2배만큼 늘어난다. 그지? 따라서 늘어난 건널비는 어떻게 되는데? 얼마큼 늘어났어? 8 곱하기 5만큼 늘어났잖아. 근데 이게 몇 배야? 양쪽이니까 곱하기 2랑 또 얼마야? 80 제곱센티미터. 너무 쉽지? 두 번 자르면 몇 개 자르는지 알잖아. 우리 그래갖고 그때 그 문제에서는 몇 번 자르면 N번 잘랐나 뭐 그렇게 해갖고 막 했다 이거 그지? 그래서 너 다 맞췄잖아 그때. 오케이? 쉽게 할 수 있다. 됐니?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숙제랑 목표 나오기 시간 딱 맞네. 자 숙제는 68부터 하이레벨까지 하면 되겠지. 끝이네. 끝이네. 끝났네? 다음에 이제 6까지 이야기 할 거야. 뭐 끝나면. 오케이? 목표는 어디까지 했어, 오늘? 67까지. 시작점은 너무나도 앞에네. 57쪽부터 같은데? 57쪽부터. 오케이? 됐어?
니도 수정 반영을 해야 돼. 네. 니만 B와 비율까지만 해온다고 알고 있다. 다 뒤에까지 했다. 그래요? 알겠어? 네. B와 비율까지.